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아우터의 별이 빛나는 밤의 DJ 안지환. 최윤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라디오는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윤영님이 얼마 전에 수강 신청이었잖아요. 수강 신청 잘 하셨나요? 제가 올클은 실패했지만 그래도 하나 빼고 다 잡아서 나름 성공한 것 같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마침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이 시간표 짜기랑 그 다음에 수강 신청 관련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저희 라디오는 이번에 3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부는 간단하게 시간표 짜기 그리고 수강 신청 팁 관련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2부는 교양이술 교정 관련해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3부는 인생 교양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럼 이제 간단하게 먼저 시간표를 짜볼까요? 네, 먼저 1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시간표 짤 때 어떤 어플 쓰세요? 네, 저는 에브리타임이라는 어플을 사용하는데 에브리타임 같은 경우에는 강의평을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에브리타임이라는 어플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윤영님은 어떤 어플을 사용하시나요? 저는 스누디티라는 앱을 쓰는데요. 그게 그 빈 시간대 강의 검색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조건 검색도 가능해서 되게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네, 크게 그렇게 두 가지를 많이 사용을 하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두 가지 중에서 자신에게 편한 것들을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어플을 깔았으면 본격적으로 수업들을 구성해 봐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수업 관련해서 팁이 있을까요? 우선 1학년 때는 교양을 많이 들어놓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2학년부터는 전공을 듣느라고 교양을 넣을 시간대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1학년 때 원하는 교양을 최대한 많이 들어놓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맞아요. 교양하니까 생각이 났는데 저희가 살민은 어차피 들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살민 말고도 이제 신입생 세미나라는 과목이 있거든요. 이거를 꼭 들어주시는 게 개인적으로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신입생 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선택교양 1학점을 아무런 부담 없이 채울 수 있고 또 교수님께 밥도 얻어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 혹시 네. 윤영님은 신입생 세미나 들으셨나요? 네, 저도 1학년 때 2학기 때 한번 들었었는데 타임지를 읽어주는 수업이었는데 출석 체크만 하면은 1학점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출석만 했어요. 네, 저도 이제 2학기 때 신입생 세미나를 들었었는데 교수님이랑 남산 답사도 다녀오고 교수님께서 중국집 가서 밥도 사주시고 그래가지고 정말 좋았던 강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들 수 있으면 신입생 세미나 좋은 강의 골라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삶의 신세 경험 같은 경우는 18학점에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살мен이나 신세를 두 가지 다 동시에 들을 경우에는 저희가 최대 학점이 18학점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포함이 안 되고 20학점까지 들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미리 새내기 분들께 질문을 몇 가지 받아봤는데 이제 질문에 답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몇 학점을 수강 신청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네요. 네, 윤영님은 1학 때 몇 학점 들으셨나요? 저는 이제 최대 학점은 18학점부터 시작해서 하나 드랍해서 15학점을 총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이렇게 이제 18학점을 꽉꽉 채워놓고 그리고 뭔가 자신에게 맞지 않는 강의가 있을 경우에 한 강의 정도는 드랍하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바는 꽉꽉 일단 채워놓고 맞지 않는 강의가 있으면 드랍하자. 네,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신세는 추가로 꼭 수신했으면 좋겠어요. 1학년 때밖에 들을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들어왔네요. 1학년 때는 정말로 학점을 신경 안 써도 되나요? 네, 이런 1학년 때는 이렇게 학점을 신경 안 써도 된다는 말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윤영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1학년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라는 말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나중에 우리 미래는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수노인을 신청하게 될 수도 있고 또 복전이나 부전을 하게 될 수도 있고 교환학생도 갈 수 있는데 그때 많이 보는 게 학점이에요. 그래서 학점을 1학년 때 버리지 마시고 최소한 이렇게 챙겨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전 같은 거는 인기 있는 과는 학점 네. 커트라인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신경 안 쓰시고 그러지는 마시고 어느 정도는 챙겨 두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 픽소는 어떻게 정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네요. 픽소는 어떻게 정하면 좋을까요?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 고려하는 부분이 이제 강의평이거든요. 강의평 같은 경우는 에브리타임이랑 스너라이프 이 두 가지 곳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강의평을 확인해 보고 강의평이 좋은 강의는 대개 1픽이나 2픽으로 수강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강의평 관련해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서요? 그렇죠.
거의 99%가 인정하는 꿀강이 아닌 이상 강의평을 맹신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그 1학기 때 배워가는 게 많은 강의입니다라고 해서 수강 신청을 했다가 정말 배워가는 건 많았어요. 근데 시키는 게 정말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강의평을 맹신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 잘 주의해서 수강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질문. 비대면 시기를 위한 시간표 꿀팁은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우선 비대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네. 녹강 수업 그리고 줌 수업으로 나눌 수 있는데 네, 녹강 같은 경우는 이제 비대면 수업의 정말 특징적인 수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꼭 그 수업이 있는 날이 아니더라도 뭐 다음 날이나 아니면 주말 같은 자기가 편할 때 자유롭게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녹강을 잘 확인하시고 이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강의 계획서에 녹강인지 아니면 뭐 실시간 강의인지 써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하시고 수강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질문이 들어왔네요. 시간표 짜는 팁이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시간표 짤 때 꼭 하루 정도는 공강을 만들라고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하루 정도는 이렇게 아예 비워놔야 좀 더 편안한 학기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팁이 있을까요? 저는 점심시간을 꼭 비워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밥을 꼭 먹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3명당 이상도 피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수업을 2개만 들어도 쉽게 지칠 수 있거든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리고 특히 이제 대면으로 진행될 수도 있는데 그때는 3명강 이상은 정말 힘들겠죠. 근데 대면으로 진행될 때 이제 위치 같은 거는 어떻게 쉽게 파악하는 법이 있을까요? 서울대 캠퍼스 맵이라는 어플을 깔면은 쉽게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의실 간의 거리를 파악해서 미리 시간표를 고려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걸 저희가 빼먹었네요. 가장 중요한 거는 1교시는 안 하는 걸로. 제가 1학기 때 한번 1교시 수업을 들었었는데 네. 저는 분명히 일어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저희 지금은 그래도 비대면이지만 만약에 대면으로 진행된다면 통합할 때 1교시는 정말 힘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1교시는 되도록이면 피하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네요. 네, 이제 저희가 시간표랑 수강 신청 관련해서 알아봤잖아요. 실제로 시간표 예시들을 가지고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네, 먼저 좋은 시간표, 즉 잘 짜인 시간표부터 한번 볼까요? 우선 연강이 없네요. 네, 3연강 이상이 없네요. 네.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꿀강이 있네요. 그리고 금공강도 있어요. 그리고 우주공강도 없어요. 네, 되게 잘 짜여진 시간표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다음 시간표, 이제부터는 한번 못 짠 시간표, 좀 안 좋은 시간표들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시간표인데요. 좀 심각한데요? 좀 심각하네요. 먼저 이제 월요일이랑 수요일에 우주 공강이 있네요. 네. 그리고 4일 연속 1교시. 이거 정말 네. 이제 출석은 조금 물 건너간 이런 느낌일 것 같은데 삶이 피폐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삶이 힘들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제 공강이 없네요. 심지어 금요일에 통강이 2개나 연속으로 되어 있네요. 이거 금요일 날 수업 듣다가 잠들 것 같은데. 네, 이거 좀, 이런 시간표는 지양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 시간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이제 다음 시간표인데요. 이것도 힘든 시간표인 것 같은데, 너무. 네, 무슨 문제가 있죠? 우선 목요일 날 보시면 슈퍼 우주공강 있네요. 네, 그리고 월요일이랑 수요일에 이거 몇 연강이죠? 정말 저는 이렇게 시간표가 짜여 있으면 좀 휴학할 것 같아요. 너무 힘드네요. 그리고 심지어 네. 화요일, 목요일이 1교시예요. 정말 이건 힘든 시간표가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금요일 날 금공강은 시켜냈네요. 네. 용케. 네, 그 정도, 그거 빼고는 참 잘 안 짜인 시간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표 예시는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수강 신청을 해봐야겠죠? 시간표를 그렇죠. 짰으니까. 네. 몇 가지 팁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첫 번째 팁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먼저 첫 번째 팁은 이제 시간표를 짤 때 한 가지 시간표만 짜는 게 아니라 이제 1안, 2안, 3안 그래서 첫 번째 안이 망했을 때 그 다음 안으로 빠르게 넘어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제 그 경우에 수강 신청이 1분 1초를 다투는 과정이다 보니까 모든 강의, 즉 이거 들을만 한데 라고 생각하는 강의들은 다 관심 강좌 탭에다가 미리 담아놓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제 수강 신청 날에 뭔가 하나 놓쳤더라도 바로 관심 강좌 탭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수강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팁으로 주고 싶네요.
그리고 네. 수강 신청할 때 꼭 주의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는데 우선 10분이 지나면 맞아요, 로그아웃이 돼버려요. 이거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10분이 지나기 전에 꼭 로그인 연장을 해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새로 고침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간혹가다 서버가 느려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새로 고침을 누르게 되면 맞아요. 제가 네. 1학년 1학기 때 네. 버튼을 눌러도 안 듣더라고요. 네. 사이트가. 그래서 새로 고침 눌렀다가 네, 튕겨가지고 네. 그때 8시 반이 수강 신청이었는데 8시 40분인가? 그때 로그인이 돼가지고 정말 힘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네, 그래서 당황하시지 마시고 꼭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새로 고침은 절대 누르시지 말아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수강 신청을 할 때 어떤 시계를 써야 되는지가 중요하죠. 네, 윤영님은 어떤 시계 쓰세요? 저는 네이비즘을 쓰는데 네이비즘이 조금 느리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지원님은 어떤 거 쓰세요? 네, 저는 UTCK를 많이 아. 쓰거든요. 근데 UTCK는 또 빠르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거는 저희들이 어떻게 뭐 정답을 드리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래도 저는 UTCK가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네, UTCK가 보편적으로 더 많이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이거는 두 가지 잘 고려하셔서 뭐 자기에게 맞는 시간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모바일로 수강 신청을 하는 경우에 뭐 한 가지 팁이 있다면서요? 네, 저희도 아직 써본 적은 없지만 이게 02116으로 걸면은 되게 정확하게 시간 알려준다고 해요. 네, 그 0116으로 이제 전화를 걸면 거기서 10초마다 이제 알림음이 나온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2부를 시작해 볼까요? 이제 2부 같은 경우에는 교양이수 규정에 관련해서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 지금 교양이수 표가 떠 있죠? 네. 저는 이 표를 볼 때마다 생각을 하는 게 이제 대학 글쓰기 1이랑 그 다음에 영어, 뭐 기영, 고영, 대영 같은 거는 1학년 때 치우라고 꼭 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제 영어랑 대글 같은 경우에는 그 TO가 신입생용으로 따로 배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TO가 있을 때, 즉 1학년일 때 수강 신청을 하시는 게 더 편하게 수업을 신청하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어 관련해서도 팁이 네. 있다면서요? 네, 인문대 학생들은 외국어를 총 9학점 이상 들어야 하는데 자신의 전공어를 제외하고 한 과목은 중급 이상까지 이수를 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 도고동문학과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전공어인 독일어를 제외하고 다른 한 언어를 중급까지 이수를 해야 합니다. 윤영님은 뭐 들으셨어요? 혹시 뭐 들으셨나요? 저는 초급 중국어 1을 들었어요. 지원님은 뭐 들으셨어요? 네, 저는 초급 프랑스어를 듣고 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초급 프랑스어나 초급 중국어 이런 거 말고도 라틴어 1, 라틴어 2 아니면 베트남어 1, 베트남어 2 이렇게 두 단계로 개설이 되는 강좌들이 있다고 해요. 이런 경우에는 라틴어 2나 베트남어 2 같은 강좌들은 중급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만 들어도 이제 중급 광의를 해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팁이라면 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리고 참고로 중급 독일어를 포함한 모든 외국어 강좌는 교양이니까 이 점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로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과 교양이죠. 네, 이제 인문대생의 주적, 이과 교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과 교양이 정말 자기가 관심 있고 좋아하는 분야가 아니라면 최대한 꿀감을 찾아서 그거를 선택해서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되도록이면 격강으로 다른 친구랑 좀 내용을 공유하면서 듣는 게 이과 교양을 편하게 들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한 가지 들어왔는데 전공 수업도 1학년 때 꼭 들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어요. 뭐 별로는 들으면 좋지만 네. 억지로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동문과 전공 필수 과목이 무엇이 있죠? 동문과 전편은 동문 번역 연습, 그리고 동문법 비창문, 그리고 고급 독일어 1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필은 2, 3학년 때 들어도 네, 충분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1학년 때 듣기 좋은 전공은 뭐가 있을까요? 네, 동문과는 크게 도거학이랑 동문학을 배우는데 우선 도거학의 기초를 배울 수 있는 수업을 추천해 드릴게요. 1학기 때 열리는 독일의 언어 문화라는 수업인데 독일어 베이스가 있으신 분들께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어학이라기보다는 독일어를 되게 그냥 가볍게 배우는 느낌으로 들으실 수 있다고요. 그거 이제 개설하시는 교수님이 구명철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독일어과에 정말 귀여우신 교수님? 이런 소문이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관심 있으시면 듣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이제 1학기에 열리는 수업이었고 그거는 이제 2학기 때는 독일어권의 문학과 예술이라는 강의가 열린다고 해요. 근데 항상 명정 교수님이 여시는 것 같은데 이제 이거는
동문학 관련해서 조금 기초, 베이스를 쌓을 수 있는 그런 강의인 것 같아요. 또 이게 로드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강의 한번 관심 있으시면 이 강의도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리고 교양 중에는 독일어권 문화의 이해라는 과목이 있는데 전공에서 배울 내용을 미리 간략히 다뤄주기 때문에 1학년 때 들으시는 걸 되게 적극 추천드립니다. 네. 윤영님은 이거 동문이 들으셨나요? 네, 저는 김혜진 교수님의 동문이 강의를 들었었는데 되게 미리 전공을 배우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 저도 이제 이재영 교수님의 동문이를 들었는데 거기서 배운 내용하고 이제 2학기 때 명정 교수님의 동문예에서 배우는 내용하고 한 60%는 이렇게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학기 때 전공은 조금 뭔가 버거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간단하게 교양 과목인 독일어권 문화의 이해 이거 들으셔도 참 좋은 선택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여기서 이제 강조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학년 때 전공을 한두 개만 들어도 정말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이제 마지막 3부로 들어가 볼 예정인데요. 이제 저희는 1학년밖에 안 다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뭔가 교양을 추천하기는 아직 좀 내공이 부족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 같아서 저희 선배님들한테서 한번 직접 영상 편지를 받아왔습니다. 영상 편지 확인하러 가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아우토반의 학생회장 18학번 박소영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추천드리고 싶은 인생교양은 변문숙 교수님의 성의철학과 성윤리라는 강의인데요. 이 강의는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성이나 젠더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그런 내용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강의이고 무엇보다 교수님이 너무 좋으세요. 그리고 여러 학생분들께서 발표를 하시는데 그 발표에 대한 내용도 정말 흥미롭고 그래서 꼭 한번 여러분께서 들어보셨으면 하는 수업입니다. 여러분 즐거운 새내기 생활 되세요. 안녕하세요. 18학번 장선우입니다. 저의 인생교양은 김관욱 교수님께서 진행하시는 문화와 질병이라는 수업입니다. 교수님께서는 현재 의사로도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의료인류학이라는 이전에는 접해본 적 없었던 새로운 분야에 대해 배울 수 있었던 수업이었습니다. 산업재해나 감정노동과 같은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이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또 다양한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서 저의 생각의 폭 역시 넓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열리지 않는다고 하지만 언젠가 열린다면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1학년 생활 보내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19학번 양승아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추천드리고 싶은 제 인생교양 수업은 윤석준 교수님의 국제정치학 입문입니다. 윤석준 교수님은 일단 교수님께서 너무 젠틀하시고 스윗하세요. 그래서 수업을 듣는 내내 여러분께서 정말 행복하실 거고 또 더불어 강의력이 정말 좋으셔서 국제정치의 그런 여러 현안을 국제정치의 이론과 엮어서 정말 간결하고 명료하게 잘 설명해 주십니다. 혹시 뭔가 정치나 외교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정말 재밌게 들으실 수 있는 입문 수업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께 추천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행복한 새내기 생활 보내시고 학교에서 봬요. 안녕. 안녕하세요. 19학번 이한비입니다. 벌써 2년 전이라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수업은 윤순식 교수님의 동문강독입니다. 두 명이서 들었었는데 아주 편안하고 또 푸근한 그런 분위기에서 수업이 이뤄졌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저한테 촌놈이라고 하셨는데 그만큼 따뜻한 분이십니다. 동문강독은 말 그대로 독일어로 된 글을 읽는 수업인데요. 교수님께서 왜들 저렇게 이상한 다들 왜 그러는 거야 지금? 그러면은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매우 친절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수업 수준을 감안해서 맞춤형 수업을 진행해 주십니다. 가끔씩 티타임도 가지면서 매우 차분차분 이렇게 천천히 진행이 되는 수업이고요. 숙제는 그냥 수업 때마다
미리 한 번씩 읽어보시면은 그게 수업 과제의 전부인 것 같습니다. 그 선생님께서 아주 좋은 분이셔서 종강도 일찍 해주셨는데요. 저희는 그 마지막에 시험을 봤는데 오픈북 시험이었는데 교수님께서 시험지를 주시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딱 시험지를 드리러 갔는데 그때 딱 첫눈이 왔습니다. 정말 너무 좋아하는 그 선생님께서 난로를 켜주시면서 곱창을 사주시겠다고 홍대에서 곱창을 사주시겠다고 했는데 곱창은 먹지 못했습니다. 그 점이 너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2명이서 들었는데 사실 2명이서 듣는 게 제일 좋은 수업이니까 너무 많이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내기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새내기 분들에게 한마디. 새내기 21학번 분들 정말 좋은 행복한 대학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저희가 이렇게 아무리 말씀을 드렸어도 더 궁금하신 점이 있겠죠? 그러면 언제든지 네, 언제든지 저희에게 바닥을 걸어주세요. 언제든지 정말 환영합니다. 네, 겐톡이나 단톡이나 어디로든 걸어주시면 환영합니다. 정말로.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네, 그럼 지금까지 아웃을 그리는 거는 최희선. 안주환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